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아침에 1시간 정도 빠르게 급등했다가 그 이후에 계속 종가까지 꾸준히 하락하는 고변동성 장세가 나왔는데요. 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전일 0.12% 하락했었고요. 이때 외국인 선물은 556억 매수했었습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후 개장하자마자 빠르게 선물이 1.31%까지 튀어 올랐지만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밀리며 0.31% 하락한 윗꼬리 음봉 마감했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 사이에 생긴 몸통 갭을 결국에는 끝내 뛰어넘지 못했던 거죠. 어, 여기가 이 갭이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면, 그리고 반등 추세를 이어가려면 극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437.5라는 중요 자리가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8월 1일에 급락이 만들어진 다음에 작년과 다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반등으로 갔는데 이 각도가 점점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만기가 주요 변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오는 저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빗각도 좀 이제 보이고요.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요거를 이제 이 갭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점차 이 빗각이라는 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죠.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꺾일 우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추세를 바로 도망가는지 이 8월 만기, 8월 14일 만기를 끼고 전후로 어, 잘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했고요. 잠시 후에 20여 분 뒤에 미국 CPI 발표 있는데 7월 CPI 연간 상승률은 2.8%로 전월 2.7% 대비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간 상승률은 0.2%로 전월 0.3% 대비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근원 CPI의 연간 상승률은 3.0%로 전월 2.9% 대비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간 상승률은 0.3%로 전월 0.2% 대비 올랐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발표 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면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다시 90%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며 시장은 현재 변곡 구간에서의 급변하는 변수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84.4%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좀 소폭도 밀리기도 했죠. 자, 그리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했고요.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제프리 슈미트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중 관세 유전 시한이 연 시한이었는데 90일 연장에 서명했죠. 그 다음에 8월 11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을 보면 콜옵션에서 129억으로 평균 수준이 나왔고요. 풋옵션에서 331억 원으로 비교적 전일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9월물 432.5, 425풋, 420풋, 405풋 등에서 발생한 블록딜 거래라고 보여지고요. 블록딜은 그 주체가 누구냐를 따지기보다는 매수 위주로, 매수 포지션 위주의 의지로 본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풋옵션 거래가 9월물부터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은 제가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쌓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블록딜 거래가 과거 대비 계속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야간에 수급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계속 블록딜로 좀 더 숨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5천 주가 신청되었었고요.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글로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따라 11월까지 관세 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에는 관세가 없다고 언급하며 국제 금값이 2%대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8월 25일로 확정되었고요.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24일부터 26일로 잡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영토 양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종전을 위해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이나 종전이 아닌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 메시지를 X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쭉 실시간으로 풀어드렸던 내용을 쭉 정리해 본 겁니다. 그리고 파생반 텔레그램에도 나왔던 내용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또 빠진 게 있으면 또 보충하고 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대통령실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과 요거는 요렇게 이런 기사가 하나가 떴었죠. 물론 뜨자마자 바로 시장이 뭐 프리장부터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야간에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준비가 되었던 본장부터 스타트를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뭐 주식 양도세를 50억으로 유지한다, 뭐 사실상 변경을 철회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식 양도세 관련 입장 변화다 하면서 마지막에 당 입장대로 현행 기준 유지로 가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메시지가 있었다까지가 아침 시장을 보기 전에 최신 내용이었죠. 그래서 외국인 중심으로 급등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에 서명했다는 소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서 외국인들이 본장 시작과 함께 선물을 1시간 동안 7천억대까지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1.31% 상승을 시켰었죠. 그런데 이후 대통령실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까지만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세가 꺾였습니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한은 8월 14일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불투명해지면은 시장은 좀 불안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드러난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절반은 또 지키고 있었어요. 선물 보시면, 선물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10시 이후로 계속 하락했지만 외국인들은 아침에 들어왔던 요 매수 3천억 정도는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결국 종가는 4,742억으로 매수 마감했죠. 그래서 급락으로 속도를 내지는 또 않았죠. 외국인들이 절제하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급락으로 속도를 내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매도로 전환되며 끝까지 누르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제가 파생반에 이런 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텔레그램에, 구독자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를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수급이 쌍봉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쭉 아침부터 1시간 동안 이렇게 같이 사다가 여기 찍고 여기 찍히면서 쌍봉 가능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꺾이면은 시장은 계속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던 건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를 본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밑에 라인을 지키면 이제 전체 추세는 살릴 가능성이 높지만 끝내 지키지 못했죠. 그러면 추세를 살리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외국인의 선물이 급격하게 이제 다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속도 조절을 했을 뿐이지 결국에는 동력을 잃었던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쭉쭉 이제 내려앉았던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쭉쭉 내려앉았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매도 전환까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1,099억의 비차익 매도로 끝이 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자리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 흐름으로 보시면 여기에요. 자, 당일 피보나치 382 자리. 자, 여기서부터 아침 시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자, 여기로 연결한, 당일 아침 저점을 연결한 여기 피보나치 382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먼저 대통령실의 보도가
오보였든 어쨌든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입장에선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안 시점이 여기죠. 요쯤. 그렇기 때문에 하방 압력이 전개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현재 외국인들이 수급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방향을 돌리려면 최소한 382는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여기였죠. 지키는 듯 했어요. 지키는 듯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깨져버리면서 오늘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또 진행이 된 겁니다. 중간에 중국발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깨져버린 거죠. 여기 기준봉이 깨져버렸죠. 아침에 여기를 기준봉 잡고 순간적으로 매수 들어가신 분들도 아침에 이제 기준봉으로 매매를 하셨던 것처럼 자 여기 하방으로 꺾인 거 시점 여기 추세가 여기 하방으로 꺾여서 일단락 됐던 시점 이후로는 하방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 내용을 통해서 여기 하나 막히고 여기 추세가 한 번도 돌파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방 압력을 받았죠. 적어도 올라가려면 382는 지켜야 했고 그리고 이 빗값 추세는 382 지키면서 올라가거나 여기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은 오늘 하방 압력을 10시 이후로 계속 받았던 겁니다. 어차피 내용도 안 좋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피보나치 382 자리를 체크하고 있다. 11시 56분에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탈하면 일반적인 조정 구간을 벗어난 겁니다. 현재 일반 조정 끝자락 테스트 중이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조정이 아니에요. 힘이 에너지가 하방으로 넘어간 거죠. 네, 그렇게 풀어봤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2시 2분에는 자 여기죠.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 갑자기 나스닥이 급락했던 요 자리. 2시 2분에는 중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H20 칩을 사용할 것을 엔비디아의 H20 칩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올리면서 나스닥과 함께 순간 급락했고 나스닥 대비 회복에 실패하며 종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침 급등의 물타기로 풋옵션 수량을 늘렸던 개인들의 풋옵션 전체가 회복되며 당일 트레이딩 기준 수익 전환 마감으로 기록되었고 70억까지 늘었던 콜매도는 20억까지 줄어들며 8월물 포지션을 다시 상방으로 되돌리며 종료했습니다. 7천억 원 이상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했는데 장세가 뒤집히는 일은 확률적으로 보기 드문 현상으로 2024년 5월에서 6월에 두세 차례 나오고 없을 정도로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이며 오늘처럼 세제 개편안 관련 변화처럼 장중 큰 이슈가 있어야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물을 탔던 옵션을 살려주는 일이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학습 효과를 일으켜 몇 차례 살려주다가 더 큰 판을 만들어 한 번에 터뜨리는 일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8월 1일이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4% 정도 한 번 원웨이로 움직였었죠. 그러나 그때는 오버나잇을 한 경우에 대부분 살려줬기에 이후에는 오버나잇으로도 살려주지 않는 연속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시 특히 옵션 거래에서 수급의 역방향으로 물을 타는 행동은 결국 계좌를 한 방에 녹이는 방법이 되기에 흐름의 결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흐름 382 최종 자리까지 단계적 이탈로 장세가 반대로 넘어갔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흐름하고 이미 대통령실의 입장이 보도와 다른 것에 대한 내용으로 상승 동력이 꺾인 지 꽤 지난 상태였다라는 거 방금 전에 같이 확인했죠. 그 다음에 15시 50분에 이제 장 마치고 점검을 했던 내용, 외국인 선물 매수가 요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4천억대의 선물 매수 그리고 당일 옵션 양매수 미니 선물 700억대의 매수를 지키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하는 미국 CPI 결과 보고 야간에 내던지거나 아니면 오늘 롱 포지션 기반으로 회복세를 야간에 나스닥과 함께 만들거나 하겠죠. 야간에 7월 15일에 2162억의 선물을 외국인들이 던진 이력이 있어서 충분히 대량 청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야간에도 2천억 이상의 선물을 던질 수 있고 또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CPI 보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4,742억으로 미니 선물이 794억으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자, 어제 리뷰 내용 복습 잠깐 해볼게요. 어제 양매도 장세가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아마 옵션 한번 튀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어제 리뷰에 이런 것들을 적어 놨었는데요.
양매도 장세가 최근에 만들어졌던 사유로는 역사적 변동성인 HV 값이 히스토리컬 앞에 H예요. 역사적 변동성인 HV 값이 23.05였습니다. 오늘은 22.37이고요. 현재의 변동성 지수 IV가 20.34, 오늘은 21.15인데 이렇기 때문에 HV 값이 더 크죠. 그러면 뭐예요? 과거의 1개월 변동성보다 앞으로의 1개월 변동성이 더 낮을 것으로 시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양매도 장세가 한동안 펼쳐졌었습니다. 그게 이제 급등에 의한 피로감 조절, 완급 조절 기대 심리가 발생했던 거고, 즉 이게 양매도 장세로 연결되면서 양매도 장세의 끝자락에서 옵션이 가볍게 튈 수 있는 지점이 발생하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급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현재 변동성 지수의 절대 수치는 높아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현재 옵션의 등합이 평년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제 기준으로 만기 당일이나 하루 이틀 전에 충분히, 보통 만기 당일보다는 하루 이틀 전이에요. 근데 오늘 이틀 남은 시점에서 이제 옵션이 충분히 떨어져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작은 진폭에, 실제로 시장이 뭐 1.3%밖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크게 올라간 거죠. 작은 진폭에도 수익률이, 옵션 수익률이 폭발하는 경우가 덜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발생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1.3% 빠르게 올라가면서 콜옵션이 저점 대비 400%대까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성비가 좋았던 거죠. 옵션의 양매수가 갑자기 양매도 장세에서 양매수로 가고 또 양매수 장세가 지속되다가 양매도 장세로 넘어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순환하고 반복합니다. 옵션이 낮은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왔다라는 것이 오늘 확인이 됐고 그게 어제 리뷰 영상에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확장된 자리 488.3, 476, 466.8, 456, 그 다음에 445 고점 부근, 그 다음에 오늘 건드렸던 437.5, 밑에 하단에 받치고 있는 424.5, 그 다음에 411.6에서 409, 401에서 400, 392, 383에서 385는 올해 내내 점검을 해야 되는 주요 매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3만 주 매수했고요. 7만 콜옵션, 삼성전자 옵션 7만 콜옵션 미결은 2만 5천 계약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유 미결은 만기까지 갈 듯하며 매도자들의 손익분기는 7만 700에서 7만 1000원인데 좀 올렸어요. 7만 1200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추가적으로 거래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 싸움 중이고 많이 올라가면 매도자들이 자꾸만 누르는 거래가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점검했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 기준 4,742억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은 9월물에서 단독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약 1조 1천억 정도로 이제 점점 중립화되고 있습니다. 롤오버 펌 장기 선물 매도는 유지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1,099억 매도를 오늘 보였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2조 2,0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9.1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210억 원 매도했습니다. 장기 추세 빛값이 계속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국채 선물은 오늘 7,831억의 외국인 매도가 나왔는데요. CPI 발표 앞두고 외국인의 국채 선물 10년물 매도가 대량으로 쏟아지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문제에 이어서 시장에 약세 압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늘 3.98% 상승한 21.15로 마감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수치화시키면 1개월로 환산을 해서 보면 향후 1개월간 변동성이 68%의 확률로 6.1% 이내에서 발생할 가능성, 코스피 200이요. 6.1% 이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신뢰도를 95%로 늘리면 12.2%가 됩니다. 자, 정규분포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신뢰도를 따지죠. 이렇게. 그래서 68% 정도의 현재 기준으로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자 여기서 68% 이내의 확률로 어떻게 여기에 변동성이 그 한 달 동안에 6% 정도 6.1% 정도만 움직일 거다. 그 이내에서 움직일 거다. 최대 6.1%만 움직일 거다. 현재 기준으로 위든 아래든 그게 68%의 확률이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신뢰도를 95% 구간으로 넓혀 버리면요. 이만큼 더 들어오는 거예요. 변동성이 그래서 12%까지 발생을 양쪽으로 그 이내로 흘러날 확률이 이제 95%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5%의 확률로는 변동성이 12%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단 지지 라인에 또 변동성 지수가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진폭과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뭐 CPI 발표 있는데 저도 이 영상을 이제 업로드 준비하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